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걷다가 혹은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거나 머릿속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미친 걸까? 남들이 알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고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을 외롭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별난 캐릭터로 묘사하며 이 불안감을 부추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억압하며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혼잣말은 정신병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천재에 가깝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숨겨왔던 놀라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 조절을 잘하며 극도의 집중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정말 일어나기 싫다라고 투덜거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 모든 내면의 대화, 즉 혼잣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인류가 진화시켜온 가장 정교한 자기통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로운 대화의 세계를 탐험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혼잣말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뇌는 지금도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또는 다음 문장은 뭘까?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정말 일어나기 싫다 라고 투덜거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면서는 오늘 뭘 입을까? 얼굴이 많이 부었네 하고 고민하며 거울 속 자신과 상담을 나누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냄새가 이상하네 뭐지?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코트를 입고 나가는 게 좋겠어 라며 스스로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각할 것 같아 급하게 나서려다가 열쇠를 깜빡한 걸 깨닫고는 정말 바보같이 왜 이럴까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직장에 도착해서도 혼잣말은 계속됩니다. 오늘 할 일이 산더미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라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 문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어 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혼잣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잣말을 정신적 불안정의 신호로 오해하고 있으며 특히 소리내어 하는 혼잣말의 경우 더욱 그렇죠. 혹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혼잣말을 하는 캐릭터들이 종종 불안정하거나 외로운 인물로 그려지는 것도 이런 편견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혼잣말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정신활동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혼잣말은 정상적이고 유익한 인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 조절을 잘하며 창의적 사고력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편견과는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잣말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하며 감정적 지지를 받죠. 혼잣말은 이런 대화의 기능을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혼잣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와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의 특정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언어로 표현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더 해야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혼잣말입니다. 또한 혼잣말에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포함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런 자기 성찰적 대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도 혼잣말의 중요한 범주에 속합니다. 지금 정말 화가 나네. 이상하게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 와 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하며 인식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인들의 혼잣말은 대부분 속으로 하지만 때때로 소리내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정당한 혼잣말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소리를 내는 혼잣말이 더 효과적인 경우들도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혼잣말의 형태가 바로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 놀면서 장난감과 대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잣말의 시작점이에요. 4세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서 이제 빨간 블록을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는 파란 블록을 위에 올려야지 라며 자신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나눈 대화를 혼자서 반복하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해준 조언을 내면화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비고츠키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천천히 해야 해, 조심해서 건드려야 해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외부의 목소리들이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가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조심해야지라고 중얼거리며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혼잣말을 하다가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결국에는 속으로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대화 기술을 익히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때때로 소리를 내어 혼잣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소리를 내는 혼잣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내면의 혼잣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고민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장단점은 뭐가 있지? 새로운 곳에서의 기회는 어떨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결정을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거나 동기를 부여할 때도 혼잣말의 역할이 큽니다. 이번만 참으면 돼. 할 수 있어. 와 같은 격려의 말들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번에 팔굽혀펴기가 힘들어질 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힘을 내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혼잣말의 힘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학습 상황에서도 혼잣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또는 이제 알겠다. 이런 원리였구나와 같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잣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혼잣말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사람마다 그 내용과 빈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연구 참여자들 자신도 평소에 어떤 혼잣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지금부터 혼잣말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혼잣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인위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혼잣말을 덜 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의 혼잣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여전히 많은 기본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자주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개인차는 성격, 문화적 배경, 교육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혼잣말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사람과 실제로 대화할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혼잣말 중에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관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게 해서 혼잣말의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죠. 또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혼잣말의 빈도와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혼잣말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혼잣말이 우리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혼잣말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과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테니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선수들에게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음 동작에 집중하도록 하는 혼잣말 기법을 가르쳤어요. 괜찮아. 다음 공에 집중하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와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 선수들은 이런 방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말로 해서 실력이 늘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8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난 후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실수 후 회복 능력과 경기 후반부의 지구력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어요. 이는 혼잣말이 단순한 정신적 위안을 넘어서 실제 퍼포먼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비슷한 연구들이 골프, 농구,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진행되었고 대부분 유사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혼잣말의 효과가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혼잣말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보자 또는 이미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할 수 있어 와 같은 혼잣말을 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역시 감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거리두기 혼잣말이라고 불리는 기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여기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대신, 김민아, 너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혼잣말은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어주어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상담사가 되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이런 거리두기 혼잣말이 특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중요한 발표,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1인칭 혼잣말을 다른 그룹은 김민아 할 수 있어 라는 3인칭 혼잣말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인칭 혼잣말을 한 그룹이 더 안정된 심박수를 보였고 과제 수행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효과는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3인칭 혼잣말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혼잣말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이 약이 된다면 부정적인 혼잣말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때때로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비판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지나치게 가혹할 때 발생하죠. 나는 항상 실수만 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와 같은 부정적인 혼잣말이 반복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반추적 사고라고 불리는 형태의 부정적 혼잣말입니다. 이는 같은 부정적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와 같은 생각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혼잣말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서 불안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감정적 고통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나 학업 성과도 나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임상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 혼잣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씩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 사고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건설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때입니다. 다행히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지행동치료라고 불리는 접근법이에요. 이 치료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혼잣말의 내용과 패턴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료사들은 내담자들에게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더 중립적이거나 자비로운 관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완전 바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를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또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실수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와 같이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정신건강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극단적 사고를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나아질 수 있어 와 같은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는 거짓된 긍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고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혼잣말의 효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격려의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급하고 조급한 톤으로 빨리 해, 빨리라고 하는 것과 차분하고 격려하는 톤으로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효과적인 혼잣말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명확한 지시가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위로하는 말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보자와 같은 체계적인 혼잣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해보자와 같은 감정적 혼잣말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혼잣말, 수행 중에 하는 혼잣말, 완료 후에 하는 혼잣말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동기부여와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 중에는 집중력 유지와 격려에, 완료 후에는 평가와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화적 배경도 혼잣말의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확신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혼잣말이 많은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기대를 고려하는 혼잣말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혼잣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사적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칼이 요리를 할 때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잣말도 올바르게 활용하면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그 목소리는
평생을 함께할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니까요. 만약 부정적인 패턴을 발견한다면 조금씩 더 건설적이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코치, 자기 자신과 함께 시작해보세요.